네, 자, 이번 향동고등학교 1, 2학년 영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향동고등학교 1, 2학년이 뭐 일반 원래 가지고 있던 향동고의 유형에서 아주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게 있냐면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문 4대 적용이라고 말도 안 되는 유형이 한 12점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문이 사실 이런 소재들이에요. Absurd brain rot words, Merriam-Webster's Words of the Year, Wordle인데요. 보통 기사문을 어떤 학교들이 하냐 하면 은광여고, 경기여고, 그 다음에 특목고 이런 학교들이에요. 외고를 하는데 일반교가 기사문을 하지 않고 보통은 모고를 하는 이유가 내신이 수능 대비를 같이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돼야 아이들에게 좋아서예요. 근데 기사문으로 이번에 들어간 내용들이 무슨 약간 밈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뭐 non-binary로 쓰이는 대의용법 이런 것들이어서 사실 약간 내신의 출제와 내신의 시험 범위가 지금 현재 앱시 트렌드의 감을 못 잡고 있다라고 사실은 보이긴 하고 실제로 문제도 제가 잠깐 하나만 보실게요. 뭐가 약간 제가 두 개가 제가 찍어적이었는데 1학년에서 요거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뭐였냐면 그냥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데이가 원래는 이제 복수형 이제 중성적인 대명사잖아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non-binary라고 해서 이제 요런 소재를 하는 것도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여성과 남성을 스스로 정체화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트랜스젠더인지 뭔지 말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중성적인 단수를 지칭하는 게 영어에 없으니 원래 복수로 쓰는 they를 중성 단수로 쓰겠다가 요 기사문이에요. 2019년도 그것도. 근데 거기서 뭘 냈냐면 제가 이걸 전날 풀면서 안 나오고 말한다. 하지만 연습은 하고 풀렸어요. 뭐냐면 그 they가 복수형의 they니 단수형의 중성 they를 구분하시오래요. 사회에서.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객관식에서 2개, 서술형에서 6점짜리로 있어요. 그래서 12점 정도, 11점, 19점 정도가 약간 노력으로 정말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사문에 대한 말장난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가혹하다. 이거는 이렇게 내는 건 사실은 일반고든 특목고든 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보지만 냈습니다. 근데 이 쌤이 제가 이걸 전날 풀었어요. 강추하면서. 한 이유가 이 쌤이 작년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이미 내신 적이 있는 쌤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 범위는 작년 시험 범위였어요. 작년 2학년 가르치실 때. 그래서 그 쌤 성향이 프렌트물도 보면은 약간 수능 대비가 아니라 재밌지 않니? 약간 이러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게임하고 약간 그래서 약간 근데 쌤이 그런 선생님의 경향에 걸리면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비를 시켜도 설마 나오겠어요? 하고 이제 당황하는 나왔어 이러면서 당황해서 틀려요.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4.2점이에요 이거 하나가. 그점이 좀 크죠? 그래서 이제 4.2점짜리를 이런 식으로 냈고 이런 게 객관식으로 또 있어요. 뭘 냈냐면 이제 시험 범위 중에 하나가 브레인 롯이라고 해서 제가 잘 못하는데 이거를 뭐 트랄랄로 트랄라리 막 초딩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글이에요. 근데 뭘 냈냐면 객관식에서 너 오하이오가 그 트랄라리 트랄라 같은 용어가 무슨 뜻이게? 를 내는 객관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미 낼 것처럼 소명을 했어요. 제가 이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애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설마 그 밈의 뜻을 물어보는 게 나오겠어? 근데 그것도 이제 점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객관식 2개, 서술형에서도 이제 약간 게임을 푸는 식의 느낌이 나와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사문 사례 적용 객관식과 서술형에서 이제 어휘 서술형에서 2개가 약간 영어 시험의 취지랑은 맞지 않은 게 배점이 좀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내가 실수가 없었는지인데 얘는 영어 실력이라고 보기가 조금 왜냐하면 밈에서 무슨 단어가 있었냐면 쿡트가 있었어요. 쿡트가 이제 약간 좀 슬랭으로 좀 이렇게 나 망했어 의 느낌인데 그 쿡트가 그 쿡투니 아니면 진짜 쿡투니? 이걸 물어보는 결과 나온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면 맞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수업한 거 다 하나하나 듣고 학교 필기 놓치지 않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이런 걸 풀어본 적이 적고 그리고 이런 유형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나와서 좀 그랬지만 그 외에 나온 이거는 생각보다 평이했어요. 그리고 원래 1학년이 이제 변형문 영작, 내가 새로운 문장 준 다음에 영작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문장 가지고 영작시키는 게 좀 까다롭게 나오는데 오히려 그게 좀 쉽게 나왔어요. 대신에 기사는 장난질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난이도는 중중하예요, 사실은요. 다만 이런 유형에서의 특징 때문에 조금 독특한 유형으로 실수를 유도하는 1, 2점 깎이고 3점 깎이고 이렇게 실수 유발하는 식으로 나와서요. 요 쌤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비슷한 시험 범위가 나올 거예요. 이 쌤이 이번 연도는 안 했지만 작년에 한 게 뭐가 있냐면 종이접기 원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서, 종이접기 순서 이런 것들을 내세요. 그래서 쌤의 경향이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쌤들이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티가 나요. 아이들 필기를 보면. 강조하시는 게 이거네 하면 대변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풀어본다고 약간 실수를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실은 그런 유형들. 그래서 내가 그런 쌤을 만났으면 내가 조심을 해야 돼요. 스스로. 아, 우리 쌤은 이런 쌤이야. 그럼 내가 맞춰야지 라고 해야 돼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1학년은.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전 시험보다 어휘의 영향을 커졌어요. 근데 약간 당연한 게 상동고에서 이제 작년부터 나온 말인데요. 작년부터 모의고사를 보면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휘를 많이 틀린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이 전년도 시험과 직전 시험에 비해서 어휘의 영역,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휘를 물어보는 건 실은 3개밖에 안 되지만 결국 어휘의 변형으로 이전에는 문장 구조를 바뀌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어휘를 가지고 기본적인 그 시험법에 대한 표지할 뿐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휘를 조금 더 알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았고요.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2학년에서. 그래서 원래 2학년에서 이걸 내는 유형이 아닌데 주제문 영작을 냈어요. 그래서 주제문에 빈칸 뚫어서 채워봐요. 근데 다 풀어본 친구인데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안 풀어본 친구들은 당황해요. 원래 이런 거 낸 학교가 아닌데? 라고. 그래서 보기 하나 추가하는 거 말고는 평이합니다. 사실 형동과 영어 시험은 나이스한 편이에요. 특히 2학년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2학년의 지구생들은 정말 전형적으로 성실도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문제들을. 그래서 전체 지금 24개의 문항 중에서 제가 부분 새끼 문제들까지 카운트를 해서 일부가 됐는데요. 수능형이 20개예요. 근데 1학년은 수능형 14개예요.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수능형 모의고사의 스타일이 고1쌤들은 14개밖에 안 내시고 2학년 쌤들은 20개 내세요. 근데 이 쌤들 지금 1학년도 이렇게 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지금 담당 쌤들이 어떤 쌤이 맞이할지에 따라서 시험의 유형이 달라져요. 그리고 요 유형은 내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신과 수능이 별개가 아니야. 결국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은 수능과 똑같아. 요 정도만이야. 그럼 대다수는 너가 이거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내가 이번에 배운 걸 적용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고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접근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하는 시험, 그게 안 통하는 시험이에요. 이런 다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조금 새끼 문제도 많고요. 조금 1학년 새끼 문제도 많고요. 약간 막 정답이 조금 아름답진 않아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은 본인이 실수를 뭘 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기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1년 동안 본 시험에서의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나왔지를 보고 내년을 계획하는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 앞으로 1월, 2월을 어떤 계획을 짜고 내년 수능까지 6모까지 뭘 끝낼지예요. 특히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했지만 고3 6모 때 수능 볼 수 있는 실력으로 봐야 돼요. 나 6모인데 아직 뭐 안 되어 있어?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대체도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정말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획이 나의 약점 찾아서 나 고3 6모에 뭐 나 수능으로 푼다. 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뭘 해야 할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신에 대한 참작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세특이 어떠니 미리 방학 때 뭐 준비하고 내년에 뭘 추가하고 뭘 빼야겠네? 강약 조절의 계획을 짜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이 시기는 되게 약간
좀 긴장도를 높여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저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막 놀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 이제 학교 얘기를 해요. 제가 막 저기 앞에 붙어 있는 제가 작년까지는 행동에서 별작부를 안 보냈으니까 싹 다 서울대 언더보다 대체 친구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대체는 뭐 다르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 격차가 1학년 때부터 조금씩 쌓인 거예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대체 퀴즈가 나눠진 게 아니라 고1부터 이런 식의 하나하나의 애티튜드가 달라요. 그럼 너는 너의 경쟁 상대를, 너의 목표를 네 옆에 친구가 아니라 걔네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여기서 놀아? 라고 항상 잔소리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학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긴 해요. 학부모님도 시야와 기준을 향동이 아닌 전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3 육모 끝나고 컨설팅 하실 때 어머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격차는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내가 고3 육모일 수능을 생각하고 본다. 고3 육모 보는 시기는 기말 끝나고 2주 바로 해요. 그럼 그때 이미 내가 수능이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모 점수랑 고무 점수 비교해서 내신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번 겨울방학에 수능 끝내라 이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적어도 고2 여름방학 영어는 시켰어요. 고2 여름방학에 수능 보는 거. 그래서 전 과목이 고2 여름방학 정도에는 스타트를 끊어줘야 돼요. 조금씩은. 그래야 고3 육모에 근데 이게 무리한 선생님이 아니라 원서 접수를 잘 하기 위한 최저가 트레이닝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 왜 경쟁에서 고3 육모인데 갑자기 떨어지든 혹은 고3 육모가 어떻든 그 과목가 어떻든 원서 접수할 때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제가 이번에 고3 친구들 입시를 하면서 향동 입시 처음 이번에 하는데 그 격차가 가장 좀 안타까웠어요. 이 격차를 왜 경고를 계속 무시했니? 미리 알아들어. 미리 준비해. 고3 6월에 컨설팅 돈 써봐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세팅해서 가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요 약간 마인드셋을 학부모님과 학생 둘 다가 함께 이제 가지고 가셔서 고3 육모 고모 끝나고 이제 컨설팅을 한 2호표 정도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양한 기준을 보시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만든 거에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자. 정말 촘촘해요, 점수들이. 정말 운도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근데 향동은 전반적으로 조금 좀 나이브해요. 모든 기준이. 근데 그래서 우주하향을 하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이렇게 울면서 다녀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향동에서도. 다만 그러려면 내가 나의 기준을 내가 향동의 대학을 조금 아쉬움이 남는 선배들의 발자취가 아닌 다른 발자취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티튜드를 그래서 실은 설명의 취지가요. 뭐 정보 전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 학원, 가정 세 개의 삼각형이 같이 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명회를 할 때마다 특히 좀 점점 수능에 가까울 때마다 학부모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내용 역시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바라보고 기대하시고 아이가 스스로를 다시 보는 모습이 클수록 깨진 정확도 커요. 무조건 에임 하이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명회는 사실은 정보의 전달도 있고 학부모 상담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애티튜드는 만들어보자. 사실은 설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전달돼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대학을 가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자랑입니다. 잘 마쳤어요. 더 있지만 뭐 굳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내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2월의 마지막 날들은 1월을 위한 발판이고요. 1월은 앞으로 1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2월과 1월, 2월을 내가 수능까지의 날갯짓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나비 효과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겨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수경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